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LLM에 다시 해야겠다. 너무 앞이. 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요즘 LLM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학부 졸업 후 바로 LLM을 지원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국제 중재 분야 특화된 LLM 프로그램을 찾게 된 과정 등등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정말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LLM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제 돈 내고 LLM 다녔거든요. 근데 장학금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분 장학금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장학금을 받으려면 인터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모든 노하우를 배워서 네, 여러분들도 도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오늘의 인터뷰이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영상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못 보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국제중재 LLM을 하고 있는 신우섭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중국에서 법대 졸업 후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바로 졸업하고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아, 25살입니다. 와, 네. 그런데 정말 특이한 점이 LLM 사실 학부 졸업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커리어적인 경력이 없으신 상태셨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지금 어, LLM 하고 계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떤 장학금을 받고 계신지 간단한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가 받게 된 장학금은 잠스 스컬러십이라는 장학금이에요. 잠스는 이제 미국에 있는 AAA 같은 중재 기구 중 하나거든요. 이제 그 재단에서 저희 학교와 있는 그런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장학금입니다. 아, 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공부할 때 돈 걱정이 생각보다 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해보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이 장학금 덕분에 너무 편안하게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학 장학금 받게 되셨다고 했는데 혹시 뭐 대략적으로 가능하시다면 뭐 학점 관리나 어떤 대외 활동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뭐 되셨는지 조금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 미국 대학교에서 이제 저희 칭화대학교의 학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학점은 3.1이었는데 이제 보통 3.0 이상 되면은 탑 14 대학교에 지원해서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듣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학점 관리는 일단 평균 이상은 유지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 모든 나라들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점은 웬만하면은 좀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근데 그 이외에 더 활동에 초점을 많이 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활동 위주로 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적어 나가거나 또 자기 비전과 연관지어서 적어 나간다면 좀 더 가산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그 학점 말고는 어떤 활동 같은 걸 좀 하셨어요? 그 학교 다니시면서?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인턴십 그리고 이제 제가 팀 리더로서 진행했던 국제 모의 중재팀 팀 활동 이제 저희 비스무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관지어서 제 나중에 비전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사실 LLM은 교수님 추천서나 뭐 자기 보스 추천서를 내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혹시 어떤 분들한테 추천서를 받으셨나요? 저는 네 분께 받았는데요. 그 한 분은 저희 경영학과 교수님, 저희 경영학과도 그 디그리가 있어서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 그리고 저희 국제 중재 분야 가르쳐 주시는
그 프랑스에서 오신 교수님, 그리고 채권법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법 그 WTO 가르치시는 국제법 교수님 이렇게 네 분한테 받았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국제중재 관련 교수님이 좀 이름이 있으시고 아무래도 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적어주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추천서 쓰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또 많이 아셔야 되는 면도 있고 하니까, 근데 네, 정말 좋은 라인업으로 추천서를 마련하셨던 것 같네요. 그러면은 혹시 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뭐 작성하실 때 따로 뭘 어떤 걸 참고를 하시고 작성하셨나요? 아니면 뭐 또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장학금까지 네. 받을 정도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면. 사실 제가 퍼스널 스테이트만으로 장학금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작성 때는 제가 안현주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공부를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뭔가 흐름이랑 제가 막 했던 것들을 나열하면서 자랑하는 것 같은 게 아닌 정말 제가 바라는 그런 이상의 하나의 단계인 것처럼 그 흐름을 좀 더 중요시해서 작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잠스 스콜러를 지원할 때는 하나의 그 보충 자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인터뷰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제 퍼스널 스테이트 보시고 제 CV 보시면서 아, 얘가 이런 애구나. 근데 플러스로 제가 제출하는 그런 어, 에세이 혹은 인터뷰를 통해서 저를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관련해서 요즘 이제 쓰시는 분들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쓸 때 그리고 제가 받았던 샘플들도 다 약간 한국식의 저는 뭐 예를 들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고등학교, 어떤 대학교 학점 몇을 받고 막 이런 류의 거를 많이 받았어요. 샘플로. 그래서 말씀하신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나 이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당신 학교에 갈 수 있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스쿨들에서 생각하는 건 우리와 3년 또는 1년을 마친 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 학교가 당신을 1년 또는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학교에 어떤 지적 자극을 줄 수 있거나 더 경험의 다양성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는지 이거를 사실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을 체인지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네, 또 하나 첨언 드리자면 이제 로스쿨 커뮤니티에 어떻게 제가 공헌할 수 있는지 음,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전에 그래서 그런 얘기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국제 협상이나 이런 류의 일을 해서 근데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한국의 문화나 다른 나라, 문화권이 다른 나라들과 협상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차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거나 인사이트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로스쿨에 있는 학생들 아니면 패컬티랑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막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서로에게 다른 점을 배우고 거기는 이제 더 이상 뭐 학점을 받거나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 이미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유튜브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러면은 인터뷰를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인터뷰가 있나요? 그러니까 LLM 지원하면 모두 인터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장학금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시는 건가요? 장학금 신청자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에세이를 작성해서 그걸로 이제 한 20명 정도를 뽑고 20명을 인터뷰한 후에 이제 나머지 4명의 캔디데이트 중에서 2명을 뽑는 과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어, 총 3번의 어떻게 보면 시험이 있었던 거죠. 에세이 같은 경우는 좀 더 제가
중재 분야에 관련된 학술적인 부분을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 교수님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시고 하셨네요. 그러면 인터뷰는 보통 그런 전공 교수님이랑 하시는 건가요? 어떤 분들이 보통 인터뷰로 들어오시나요? 보통 이제 전공 교수님들은 너무 바빠서 안 들어오시는 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 저희 LLM 프로그램의 이제 다이렉터분, 그분도 이제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어, 어드미션 관리자분, 그리고 다른 교수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세 분께서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들 이름이 사실 그 제 이메일에 이제 적혀져서 나와서 제가 그분들의 유튜브 강연 같은 걸 좀 찾아보고, 교수님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제 머릿속을 정리해서 인터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한 아, 20분 정도 인터뷰하는 거였는데 제가 한 4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되게 저는 막,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메일에 그 교수님을 보고, 이분이 들어오실 거니까, 해야겠다. 근데 제가 들은 느낌은, 사실은 전략이 세워지고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런 전략도 생각하게 되고, 나 무조건 이건 돼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사실은 뭐 그냥 가서 하지 뭐 말 그대로 열심히 하지 뭐 이러지만 실제로 열심히는 약간 운에 맡기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렇게 막 치밀하게 준비한 것들을 그 인터뷰어들이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막 로스쿨 면접 같은데 면접위원으로 들어가면 죄송하지만 다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거를 간절히 그 간절하다는 게 막 제발 붙여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난 이걸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이 네.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보여지지가 않고 저도 사실은 인터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JD가 아니라 2년짜리 JD 과정이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2년짜리 JD 과정을 좀 좋은 학교에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인터뷰는 옵셔널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인터뷰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완전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냥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당연히 조사 안 했고 인터뷰에서 뭘 물어보는지 생각은 했지만 별로 준비 안 하고 그때 저희 아기가 한 100일 좀 넘었나 그래서 아기를 보다가 그냥 남편한테 주고 오늘 갔다 오후에 올게 이런 마음으로 그걸 왜 비행기 표를 사고 갔나 몰라요 거기까지 완전 다른 주였는데 딱 갔는데 제가 그때 알았죠. 인터뷰는 준비를 하고 들어오는 거구나. 그냥 가는 건 아닌 거구나.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로스쿨 인터뷰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저는 어, 그냥 말 그대로 난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물어보면 캐주얼하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제한된 시간 내에 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네, 그때 많이 느꼈죠. 어, 음, 혹시나 차라리 가지 말 걸,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네,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장학금 받고 계신데, 어떠세요? 어, 장학금 받는 사람이라는 걸 다른 친구들이 다 아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그 전액을 받게 된 사람들은 이제 잠스 스콜러라는 타이틀로 붙여지거든요. 그게 또 학교 신문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 알아버리는 상황이어서 사실 어, 제 사람들이 다 저를 너무 똑똑하게만 봐줘서 좋은 것도 있는데 이제 물론 그 확실히 친구 사귀기는 훨씬 편한 것 같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저를 다 알다 보니까 다 하기도 좀 편하고
어떤 커뮤니티에 녹아들기도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또 존중해주는 그런 그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았는데요. 이제 매 수업마다 들어오는 압박감이 조금씩은 있어요. 아,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알다 보니까 얘는 이 수업에서 정말 잘해주겠지 이런 압박감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책찍질해서 저 자신을 책찍질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 같아서 저는 좋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그때 아까 말씀하시기를 학부 졸업 후에 LLM 바로 가시고 어떻게 보면 스칼러십도 받으셨으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사실 되게 많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해보시니까 학부만 마치고 LLM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LLM이라는 과정이 외국인의 경우 뭐 자기네 뭐 나라 법학과를 졸업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변호사 자격증이든지 뭐 판사든지 그런 법조 경력이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LLM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예전에 LLM 해보면 물론 학부만 졸업하고도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경력이 꽤 쌓인 다음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학부 졸업생, 갓 졸업하신 분 입장에서는 바로 LLM 도전하는 거, 시작하는 거 어떠세요? 사실 조금 겁을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나 동기들이 대부분 다 경험 많은 러이어 분들 아니실까 이렇게 또 걱정을 했었는데 대부분 2, 3년 정도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같은 수업을 듣고 이제 토론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훨씬 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이렇게 보통 이제 다 여러 나라에서 오시니까 미국 법은 처음이다 보니 그래서 약간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맞아요. 따라가는, 네, 그쵸. 저도 그랬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같이 미국 법을 배울 때는 저 사람 뭐라는 거야? 우리나라랑 너무 달라? 아니면 교수님 너무 빨라? 약간 되게 모두 다 학생이 돼가지고, 약간 헤매기도 하면서 같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것 같고, 맞네요. 근데 진짜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저도 LLM 끝나고 나서 그때 좀 나중에 드는 생각은 그때 좀 더 열심히 친구를 사귈 거리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예를 들어 돌아와서 한국에서 일할 건데 뭐 라는 생각에 내가 뭐 프랑스 변호사 알아서 뭐 해. 내가 사우스 아프리칸 변호사 알아서 뭐 하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우선은 별로 다가가지 자체를 않거나 그냥 별 관심 자체를 안 두시는 경우도 되게 많을 텐데, 정말 제가 느끼는 건 세상이 너무너무 좁아서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변호사라도 알아두는 거는 굉장한 재산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되게 네, 많이 연결될 수 있고, 내 클라이언트가 언제 어디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뭐 자료가 필요할지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믿을 만한 동기 한 명이 그 나라에 있다는 거는 나에게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가 아닐까. 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열심히 공부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되게 검증된 좋은 사람들인 건데,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는 못했던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도 강조드리고 싶어요.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그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해놓으면 나중에 정말 큰 재산이 되고 언제 어디로 전 세계로 이직을 한다고 해도 아이, 정말 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노력해서 네트워킹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중재학회에도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지금 중재 학회도 하세요? 네, 좀 운이 좋게 회장으로 돼서 이제 친구들과 어, 같이 좀 더 좋은 시스템 만들어 나가면 좋겠어요. 와, 정말 엄청 적극적이신가 봐요.
네, 너무 좋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